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이용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실은 그 제목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투자 회사인데, 투자 회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혁신의 경험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걸 할 때 되게 공간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대전이랑 또 저희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공간이긴 하지만 시작점이라는 그 공간을 혁신 관점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딥테크 회사에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그런 양자 컴퓨터도 요번 주에 저희가 이제 투자 승인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AI가 나오는 게 되게 이제 무서운 게 많은 분들이 싱귤레러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AI가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는 게 한 2040년 정도 될 거라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그 싱귤레러티가 다른 산업의 싱귤레러티도 더 촉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뭐 얼마 전에 예를 들면 로봇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피겨 AI라는 회사가 예전에 로봇이 전혀 할 수 없었던 문맥을 인지하면서 제어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로봇한테 이렇게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들을 흐트러 놓고 로봇한테 이렇게 오더를 해요. 거기 먹을 것 좀 집어줘. 이렇게 오더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그 중에서 사과를 골라서 건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바닥에 뭐 떨어진 거 어떻게 해줘. 그러면은 진짜 사람 정도가 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서 제어를 해줘요. 예전의 방식으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AI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저는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이런 변화들은 거꾸로 보면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새로 뭘 시작하는 사람한테도 큰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투자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상장한 토모큐브라는 회사가 있는데 현미경인데 세포 내부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근데 세포 내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부 세포의 질량, 내부 구조의 뭐 표면적 이런 물리량도 알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쥐를 5만 마리 정도 죽인다고 해요. 실험으로. 근데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임상 프로토콜을 이런 그 새로운 현미경과 AI와 데이터가 혼합해서 가상인체나 가상세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굳이 동물 실험을 안 해도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인투코어라는 회사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하고 이산화탄소를 플라즈마로 컨버전을 해서 종국에는 뭘 만드냐면 항공유를 만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2050년까지 미국의 로드맵은 비행기의 연료를 다 저렇게 재생하거나 바이오 유래된 것들로 다 써야 되는 게 이제 규제화 됐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비중을 점점 높이는 그런 로드맵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식용유도 재활용한다, 뭐도 재활용한다 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을 가지고 항공유 전환한다. 근데 이런 것도 AI나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 시킬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한 400여 개, 300개 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잘 이제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흔히 나오는 사진인데 기후 위기 할 때 많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이제 녹아서 북극곰이 살 수가 없는데 이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또는 정부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뭐 교토의정서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어떻게 줄이자 잘 되고 있나요? 별로 잘 안 돼요.
또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트럼프도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또 날려버렸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기구들이 해도 정말 뭐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돈이 많은 대기업이 할 수 있지 않냐. 요 차는 EV1이라는 GM 제너럴모터스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상용 전기차예요. 5년 정도 팔리다가 결국은 다 사막으로 옮겨져서 폐차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 있는 정부 기구가 만들어도 돈이 많은 대기업이 만들어도 잘 안 되는데 이걸 뭐 결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는 정말 달라요. 여기에는 그들은 맨 처음에 전기차를 아까 EV1의 모델처럼 이거는 좀 국민차스러운 그런 모양이잖아요. 테슬라가 맨 처음 만든 거는 스포츠카를 타겟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디자인과 미친 가속력을 보여주자. 그러니까 되게 뭐 지구를 지켜야 돼 이런 당위성에 호소한 게 아니라 미친 성능과 힙함에 호소를 한 거예요. 되게 욕망과 욕구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걸 됐고 그 이후에 나오는 테슬라의 모델이 모델 S, 그다음 모델 3, 모델 S, 모델 Y 이어서 부르면 섹시해요. 처음 만들 때부터 이들은 궁극에는 지구를 지키자였지만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욕구를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그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되게 좀 괴짜스러운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지구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좀 시도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막 눈이 막 정신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챗GPT 맨 처음에 2016년도에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처참하게 깨졌을 때 충격 한번 받고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AI 스피커들을 엄청나게 조롱했어요. 지니를 엄청나게 놀렸었죠. 바보 같았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픈 AI가 챗GPT를 내놓으면서 너무 이제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또 안심을 좀 했어요. 야, 저거는 큰 기업들만 할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양홍펑이 나와가지고 딥시크란 거 발표하면서 야, 10분의 1도 안 들어. 진짜 싸게 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업들, 돈이 별로 없는 일반 기업들한테도 너희가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만들 수 있어라는 엄청난 자극을 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뭐 해가 멀다 하고 뭐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게 AI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좋은 조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뼈 때리는 말씀을 좀 드리면 너무 좀 조용하다. 기승전 성심당이 아직도 유효한 그런 도시인 게 저는 좀 솔직히 좀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못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 기반에는 이제 이거 했을 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금지에 관련된 두려움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기본이 깔리면은 저는 변화는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공중 이런 장소에 있는 재떨이에요. 근데 다들 이 재떨이를 아니 그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데 다들 써 있죠. 꽁초 버리지 마세요. 그래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되게 발칙한 상상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어떤 슈퍼파워를 갖고 싶냐? 너한테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냐? 날기, 투명인간 되기. 이렇게 딱 보팅을 하겠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것만 있으면 좋겠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했더니 73%가 줄었대요. 담배를 꽁초를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 어떤 변화라는 게 이런 좀 발칙한 어떤 방식으로 좀 시도를 해야 이 눈이 핑핑 돌아가는 이 변화된 세계를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뭐, 뭐 너무 유명한 사람들 있죠. 양원평이랑 앨런 머스크.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가 저는 대전이 그런 자극을 하고 그런 걸 지원하는 생태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최근에 이제 심사역이 CES를 가서 충격을 먹고 왔는데 제가 갔을 때 리프트라는 그 이제 자동차 그 우버 같은 그런 서비스 하는 거 있죠. 그때 무인을 한번 타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사가 있었어요. 한 4, 5년 전에. 지금 이제 갔더니 기사가 아예 없어졌어요. 중국 코로나로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우한. 전 세계 자율주행 성지예요. 여기는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자율주행 회사들도 여기서 시도를 많이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와서도 데이터를 많이 이제 취득하고 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여기는 뭐 기사 보면은 여기 이제 사고가 당연히 나죠. 나는데도 바이두가 만든 무인 택시가 어떤 그 소셜 미디어 사용자가 로버 카이파오 이게 뭐 그 무인 그 택시 기사 이름인가 봐요. 무인 택시에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규율을 잘 지키는 기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능이 뛰어나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끔 어디 시골에 가면 저도 오창에 그 과학기술인재개발원인가 거기 가면 그 거기에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고 어디 뭐 서산에 뭐 그런 데 있고 도시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고 있죠. 사고 때문에 못 하지만 사고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거 단번에 된 건 아니지만 심지어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차에 갇혀가지고 8바퀴를 뺑뺑 돌리는 동안 문이 안 열렸어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 한 10년간 못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혁신에 대한 대가를 시민들이 같이 감수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저는 이제 대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한다면 저는 대전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트럭 같은 것도 이제 다른 나라들은 무인 트럭으로 물류를 다 하고 있는데 엄청 싸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감당이 되냐? 트럭 드라이버는 너무 지금 구하기도 어렵고 노동 강도도 너무 심한데 그걸 지금 이렇게 대응을 할 일인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타다 금지법도 있었잖아요. 택시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업 간의 분쟁이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택시 기사냐, 플랫폼 기사냐가 의미가 없어요. 기사가 아예 없어지니까. 그런 거에 전혀 이제 대응이 안 되고 우리는 한참 어떻게 보면 철진한 논쟁으로 지금 사회가 많이 아직도 홍역을 앓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좀 도시 공간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이런 혁신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제 가는 과정을 스타트업의 진화 과정으로 보면은 처음에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봐야겠다라는 아이디에이션 단계.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프로덕트 마켓핏이라고 하죠. 이걸 시장에 어떻게 팔까? 시장의 가치와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 그 다음에 그거를 진짜 저렇게 했으면 제품화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거, 그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 이제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의 진화 과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한테 공간이 다 이런 진화 과정에 맞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진짜 융합되는 공간이 있고 또 프로덕트 마켓핏이 시장하고 치열하게 되는 데 적합한 공간이 있고 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 스케일업하는 공간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능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 후단에 있는 공간들에만 공급을 하거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앞단에 있는 공간의 기능이 대전에
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진짜 정말 대담하고 미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어떤 기술 스타트업 할 때 많이 지내는 공간은 크게 집과 실험실과 도서관인 것 같아요. 그 공간을 보면은 다 너무 전형적인 옛날 방식의 공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집도 이런 거라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를 막 꿍짝꿍짝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애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험실도 아이디어들이 진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간인가. 저는 대덕연구단지를 보면은 느낌이 유리성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들 거기에 너무 공원같이 좋은 환경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두꺼운 유리 벽들이 있고 별로 교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MIT, 하버드 사이에 있는 캔들 스퀘어를 모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연구소, 학교, 뭐 대학교 기숙사, 또 뭐 카페, 식당, 뭐 이런 상업지구들이 다들 막 믹스돼 있어요. 그 캐털리스트라는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데 거기 이제 막 신약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바이오 메디칼 하는 사람들 뭐 정말 거기 와서 계약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하고 아이디어 논의도 많이 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단지를 보면은 진짜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그리고 저녁만 되면 거의 유령 도시가 되는 그런 곳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그걸 좀 허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민간한테 많이 개방이 되고 투자자도 거기 와야 되고 또 이런 기술에 관심 있는 대기업 관계자든지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여기 다 같이 믹스돼 있어야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에서 너무 그런 것들이 나오기에 어려운 도시구조 아닌가.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에이전트가 저렇게 뭐 진짜 박사 몇백 명을 데리고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즘은.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근데 그 지식을 조용하게 공부하는 도서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진짜 이스라엘식으로 정말 그걸 가지고 어떤 가치 논쟁을 뭐 뜨겁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도서관이 더 미래적이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사는 공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옛날 방식의 공간들이고 이것들이 진짜 AI나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오면 정말 그 속절없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좀 위기감이나 공포감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카이스트 쪽문에 조그마한 건물 2개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뭐 이것저것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간 사업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뭐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진짜 여기가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하다가 괴짜들을 좀 모아보자. 괴짜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했던 게 자격, 시간, 규칙 이거였어요. 이거 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 많이 예로 들었던 거죠. 보스턴의 랩 센트럴. 정말 그 신약 개발 스타트업한테는 성지 같은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따라 하려고 한국형 뭐 대전도 했었어요. 한국형 랩 센트럴, 뭐 대전형 랩 센트럴 이거 하겠다고 이제 실제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의 하드웨어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사진에 자세히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웹벤치가 있고 그 사무 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문으로 나가면 복도가 있고 그 건너편에는 배양하는 장비, 뭐 냉장실, 뭐 이런 그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 장비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그를 가지고 예약하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실험실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을 때 그게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IT 인프라가 정말 잘 백업이 돼 있어야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놀라웠고, 두 번째는 그 생태계 내에서 어떤 가치를 주는가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플래티넘, 골드, 실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유수한 제약사들이 다 여기 멤버십으로 스폰을 해줘요. 이들이 스폰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스타트업들이 만든 결과물들을 빨리 가져다가 라이센싱 해오려고 어떤 그런 우선권을 먼저 멤버십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싼 값에 이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랜트 형식으로 스타트업한테 제공은 되고, 그 대신 이들은 가장 최근의 신물질들을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태계적인 기능을 같이 준다든지, 그리고 소소하지만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거는 이 공간도 그렇고 또 다른 층의 공간도 그런데 1층, 2층, 2층, 3층 그 사이에 카페라든지 이런 라운지 공간들을 다 거기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연한 만남을 엄청나게 유도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공간에서 나는 실험만 열심히 하고 나만 성과 잘 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굉장히 피어들 간에 자극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게끔 공간이 굉장히 설계가 치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너무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지금 하는 거는 이미 그런 공간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진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대전에 저희 그 공간으로 좀 옮겨가면, 이제 대전이 너무 좋은 도시거든요. 근데 기술로 세상을 바꿨냐? 좀 과하게 말하면 노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업적들을 이뤘는데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는 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소소한 혁신들은 있었지만 뭐 진짜 양원평 같은 사람이 나오든지 뭐 그런 거는 아직은 없어서, 물론 지금 어딘가에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좀 괴짜를 품을 수 있는 도시였으면 좋겠다. 괴짜들이 좋아하는 도시면 좋겠다. 저도 애정하는 성심당빵인데 기승전 저렇게 가는 게 이제 저는 너무 이제 아쉬운 거죠. 괴짜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되는 그런 도시면 좋겠다. 뭐 너무 잘 아는 거고, 뭐 각종 지표는 너무 좋아요. 인구 밀도 너무 좋잖아요. 과학기술 부문 집약도 뭐 아시아 1위. 이런, 제가 세계 어딜 가봐도 이런 도시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물리적으로만 집적돼 있지 그들의 상호작용은 거의 없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밖에 나와서 진짜 이상한 생각들을 서로 막 침튀기면서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20조, 30조 되죠. 우리나라 R&D 비용. R&D 연구과제 성공률은 뭐 95%니 98%니 뭐 어떤 기준을 해도 뭐 거의 전 세계에서 기록적인 어떤 성공률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그거잖아요. 될 것만 한다잖아요. 될 것만 한다. 저도 예전에 과제 제안서도 많이 썼지만 될 것만 씁니다. 5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쓰죠. 왜냐하면 안 되면 페널티가 크니까. 네. 저는 이 숫자 믿기 어려운데 아무튼 자료는 그래요. IBM은 R&D 성공률이 3%래요. 근데 노벨상 필즈상에서 26명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패하더라도 진짜 큰 것들은 실패 당연히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대담한 생각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담하면 굉장히 페널티가 많이 가게 돼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든 공간이든. 그래서 좀 이런 실패가 용인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고, 괴짜를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노잼 도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진짜 인터넷 치니까 엄청 나오더라고요. 노잼 도시. 네. 저는 나름 재밌는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허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또 그걸 위한 공간이 필요하면 좋겠다. 스케일업 크게 한다면 우한처럼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게끔 진짜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뭐든지 간에 아니면은 저희 같이 작은 공간에서 좀 뭔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공간에 어디든 가려면 자격을 요구해요.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너 소프트웨어 사업자냐? 뭐냐? 이런 걸 다 따져요. 이미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에 필터를 엄청나게 걸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그래서 이런 그 규제나 어떤 이런 법령이나 공간 이런 거에서 좀 그런 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미리 준비할 만한 그런 게 너무 비난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공간들이 있지만 다 뒷단에 있어요. 고투마켓이나 프로덕트 마켓핏이나 또는 공단처럼 스케일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 그런 걸 자극하는 공간은 어디를 봐도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시작점인데 블루오션으로 가는 시작점이 이제 저희 회사 이름이거든요. 블루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도전을 하거나 그런 생각의 시작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컨셉은 이 많은 이 여정 중에 이 앞 단계를 자극하는 공간이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시작점을 만들었고, 저희는 이제 멤버십 제도로, 자격은 멤버십 제도로 있는데 뭐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의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시간과 규칙이에요. 일단 무시성이에요. 아이디어는 뭐 잠자기 전이나 막 일어나거나 언제 밥 먹다가든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했고, 그다음 규칙도 좀 경계를 허물거나 우연성도 좀 환영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괴짜들이 좋은 환경은 괴짜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같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야 돼요. 아이디어를 하나 저도 와서 한번 하라 해가지고 저도 기획 중에 있는데, 저는 우주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우아한 장례식,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아한 장례식에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면 좋을까, 그중에 뭐 우주 장례식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아시겠지만 그 펫시티 같은 거 아시죠? 그 암 얼마나 퍼졌는지 볼 때 펫시티가 파지트론, 양성자 토모그래피거든요. 양전자? 양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전자랑 만나면 그게 감마선을 내요. 입자, 반입자가 만나서 없어지면서 빛이 나와요. 그게 감마선이죠. 그 감마선을 측정해서 이미지화한 게 펫시티나 펫 MRI인데, 뭐 거꾸로 생각하면 저의 반물질, 일부라도 반물질하고 만나서 저를 감마선이 돼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상상도 해보고, 예를 들면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괴짜를 인증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있고 지금까지 많은 괴짜들을 모아왔어요. 지금도 모집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저 괴짜 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무시성, 아이디어는 시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24시간 개방해놨어요. 언제든지 그냥 다 자기 지문 등록해서 밤에 새벽 1시고 3시고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또 그 아이디어가 이게 융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작업 공간들은 정숙이 필수 요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대화를 하도록 유도해요. 그래서 조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랑 이런 것들 이제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뭐 깨알 같은 규정이 있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 공간이나 대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 있어요. 여기도 지금 건물 두 동이 한 동당 3층, 4층, 지하 이렇게 해서 꽤 넓게 있는데 좀 작은 공간들이지만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쓸까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이런 세미나도 했어요. 저희 그 인턴이거든요. 심사역 인턴인데 돈가스에 미쳐 있어요. 네, 그 카이스트 학생인데 돈가스에 얼마나 미쳐 있냐면 자기가 한 번 이상 가본 돈가스 식당이 6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두 번 이상 가본 데가 거의 한 200개 정도 돼요. 그거를 지도에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제가 이 친구가 하는 짧은 세미나를 한번 들었거든요. 소름이 돋아요. 먼저 여기 보시면 돼지 품종부터 나오잖아요. 돈가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돈가스 돼지 품종 7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7부위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로망은 나중에 7 곱하기 7 품종별로 부위별로 거기에 맞는 돈가스 49개 메뉴를 하는 식당을 만들고 싶대요. 아무튼 이런 되게 어이없는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너무 반응이 열광적이어가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업화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경계를 허무는 그런 자극들을 계속 받아야 자기의 사고들이 계속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고 그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계속 그런 자극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긴 그냥 진짜 멍 때리는 공간이거든요. 와서 그냥 신발 벗고 와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뭐 자도 되고 진짜 뭐 멍 때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이상한 생각 그 대신 큰 생각 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성공적인 어떤 레퍼런스가 좀 된다면은 대전에 곳곳에 좀 생기고, 대전시도 아까 우한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